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양민입니다. 자, 현재 이 시간은 우리 토목지 응용역학, 그중에서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별 챕터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이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라이트와 베이직을 분류해서 라이트 이론 수업 들은 분들, 베이직 이론 수업 들은 분들, 유학에서 짧은 시간에 전체 문제 유형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1월 27일 이후에 전체 문제죠. 기출로또 N과 S의 분류를 해서 기출로또 N, 대다수 전체 문제 풀이하고요. 기출로또 S는 D형은 좀 아리까리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업은 대표 문제 푸는 수업이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문제 전부 다 풀이하니까 아마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문제 짚어 나간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기출을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략 응용역학이 990문제 정도 됩니다. 그렇죠? 대표 문제 최대한 많이 선택해서 문제 풀 예정이니까 수업에 집중하시고 복습하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작년 2023년도과 스케줄은 똑같습니다. 물론 안에 문제는 달라졌지만 역학은 라이트가 18강, 베이직은 29강이고요. 설계도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면 라이트가 14강, 베이직이 24강입니다. 그래서 가끔 베이직 들어가냐 라이트 들어가냐 질문하신 분 있는데 여러분 취향에 맞게 듣는 거고 들어서 나쁜 수업은 없죠. 대신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타협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제가 미리 어떤 문제 풀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고 필요한 문제만 찾아서 듣고 풀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강의 기준으로 예상 종강 날짜는 1월 10일부터 1월 21일이 종강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준비물은 교재는 기출로또 N과 S를 같이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라이트 강좌 때는 기출로또 N만 필요하지만 불편하시더라도 베이직 수업 듣는 분들은 기출로또 N과 S를 같이 갖고 오시고요. 비법 노트의 파트 2 문제 유형도 같이 한번 확인할 예정이니까 가능하면 같이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라이트는 A, B형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BC형. B형이라고 할지라도 A형에 가까운 B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C형에 가까운 B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부 D형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월 27일에는 유형별 기출문제풀이 다시 한번 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일정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미리 풀 문제는요. 우리 첫 번째 강좌 응용역학 베이직 1강은 비법은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그래서 1번은 해당 문제가 없고요. 간단한 문제라서 라이트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비법 2번, 3번, 4번 그 중에서도 전체 7문제를 선택해서 풀 예정입니다. N은 기출로또 N을 가리키고 있고요. S는 기출로또 S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제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현장 강의도 제가 배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강의 등록하시면 죄송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같이 오늘 한번 맞춰보고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연습 많이 해서 제가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문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칠판에 몇 문제 미리 소개되어 있으니까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로또 N 7번 문제, 15년도 9까지 국어 문제고요. 판별식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기출로또 N 9번이고요. 18년 서울시 7급 1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로또 S입니다. 1번 23년도 9까지 국어 문제, 기출로또 S 2번 문제, 17년도 9까지 국어 문제, 기출로또 S 3번 문제, 22년도 9까지 국어 문제입니다. 기출로또 S 문제 2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보통 10에서 12문제를 한 강좌에 촬영할 예정이고요. 평균 그렇다는 얘기니까 지금처럼 챕터가 좀 양이 많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1곡에서 라이트는 8문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다른 회차는 전부 다 한 12문제 정도 전후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시작할 때 좀 더 이렇게 문제 적어 놓으니까 그렇죠? 강의 플레이 하자마자 첫 번째 촬영 영상에서 프리할 문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중간중간 빠진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제가 왜냐면 이제 시간을 또 압축하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니까 안 그러면 강좌가 전체 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대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다른 문제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좀 풀지 못하는 경우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런 문제만 체크했다가 여기서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비조공자, 문과 하시는 분들 제가 가능하면 최대한 촬영 일자를 빨리빨리 서둘러서 혼자 촬영하는 만큼 제가 빨리빨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기출도 N, 7번 문제입니다. 10원도 9까지 국어 문제고요. 아시겠지만 판별식 문제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방법만 잘 안다라고 하면 크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 보시면 외적과 내적을 구분 짓게 되고요. 총 부등호 차수는 외적과 내적을 더해서 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얘기를 배제하고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외적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외적은 미지발력수에다가 평형 방정식수를 빼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지발력수는 평면상에서 지점을 보면 되는데 고동단은 몇 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지발력수가 3개, 힌지는 몇 개? 2개, 롤러는 몇 개다? 1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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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다 합산하면 암산할 수 있겠어요? 3, 6, 9, 11이 되겠죠? 여기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11 마이너스. 평면상, 평형 방정식수는 마찬가지로 평면상. R점이 0이다. 평형 방정식은 시그마 H는 0, 시그마 V는 0, 시그마 모멘트는 0. 총 몇 개다? 3개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3을 빼주면 얼마다? 플러스 8차가 되는 거죠. 내적은 폐합수. 폐합은 구조물에 의해서 닫힌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혔다라고 하면 얘는 폐합 아닙니다. 이유는 구조물에 의해서 닫힌 게 아니라 바닥면에 의해서 닫힌 공간이니까 폐합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주의해 주시고. 폐합수 곱하기 해당 몇 차냐면 3차 마이너스 구속력 해제수입니다. 구속력 해제수는 내부 인지가 있는 곳에서 부재수 빼기 얼마를 해주시면 돼요? 1을 해주면 됩니다. 현재는 이론 수업이 아닙니다. 이론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문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목설계는 간단하게 이론도 요약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폐합은 몇 개입니까? 하나, 2개를 볼 수가 있겠죠. 2 곱하기 3 마이너스 구속력 해제수는 여기서 구속력 해제수 몇 개예요?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겁니다. 힌지가 있는 곳에서 내부 힌지가 있는 곳에 세보면 부재수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4개를 써주는 게 아니라 빼기 1을 해서 얼마다? 3.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부재수가 3개라 보면 안 되겠죠? 얘가 하나의 몸통이니까 하나, 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그러니까 부재수에서 1을 빼주면 얘는 하나.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면 하나. 얘는 얼마일까요? 여기 붙어있는 것은 이거는 롤러 지점이 아닙니다. 얘는 힌지야, 힌지. 어떤 힌지냐? 붙어있는 힌지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재수는 몇 개예요? 2개. 마찬가지로 하나 빼주면 얼마다? 1. 보통 제가 앞에다가 마이너스 써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마이너스 제가 미리 써준 거죠. 그렇습니다. 계산하면 3, 4, 5, 6을 빼주면 다시 얼마다? 0. 즉 내적은 정정이죠. 토탈 결과는 8과 0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다? 플러스 8차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가볍게 워밍업 했습니다. 가능하면 기출문제 풀이 수업은 제가 꿀팁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보기만 보고 찍는 것도 이런 것도 꼭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화를 통해서 점점 여러분이 좀 마음을 열어갈 수 있는 거잖아. 오픈마인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9번 문제입니다. 18조 서울시 7급 문제고요. 그 외에 나머지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이론 때 풀이한 문제는 가능하면 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는 풀이하겠지만 뭐 가볍게 여러분이 혼자 이론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넘어갈 예정입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연장선에 있죠.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외적 부정전 차수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이유, 식은 쓰지 않을게요. 그냥 바로 요 숫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지 발력수는 얼마입니까? 여기. 얘는 힌지. 몇 개짜리예요? 2개. 얘는 힌지의 롤러예요. 우리 비주공자분들 떨어져 있는 건 롤러 지점입니다. 전공자분들도 같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얘도 뭐다? 롤러. 아는 내용이 같지만 오늘 뒤에서 이 강만 들어봐도 분명히 허가 찔립니다.
기초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응용을 하고 저는 확대해서 확장시킵니다. 결국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 갖고 문제 풀지는 않습니다. 그걸 볼 줄 아는 시야를 기르는 게 베이직 수업에서는 필요하고 요거 좀 이따 눈여겨봐 주세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외적은 그래서 2, 1, 1이니까 토탈 몇 차예요? 4차. 평면상의 평형 방정식 몇 개? 3개. 그러면 플러스 1차. 여기까지 맞나요? 그렇죠. 자, 이번에 내적 보도록 할까요? 폐합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폐합 하나당 몇 차다? 3차. 마이너스 구성력 해지수. 내부인지가 있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여기 롤러 지점이 생략된 건데 롤러 지점이 아니라 내부인지가 생략된 건데 여기서는 계산하나마는 의미가 없죠. 왜? 부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재수 빼기 1하면 어차피 0입니다. 즉 구성력 해제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려 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부재수가 하나, 둘, 세 개니까 빨리 계산할까? 마이너스 2.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유는 빼기 1 해주고 마이너스 달아준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마이너스 2. 4, 7, 마이너스 얼마다? 7차. 3, 4, 12, 마이너스 7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5차. 그러면 총 부정성 차수는 1 더하기 5니까 몇 차다? 플러스 6차다.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1번이 문제 정답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 문제는 문제 오류입니다. 물론 해설지에 나와 있지만 불안정 구조물이야. 불안정 구조물은 차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구조물 전체가 시그마 H는 0, 시그마 V는 0, 시그마 모멘트는 0 평형 상태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 어떻게 하냐? 국부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T형 구조물 이렇게 일부가 파괴되는 거 오른팔 파괴 여러분 왼쪽으로 보이겠지만 이건 국부 파괴 얘는 전체 파괴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가정하는 전제는 구조물 전체가 혹은 일부가 안정 상태 유지하고 있어야 돼.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근데 지금처럼 국부 파괴가 일어나거나 전체 파괴가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보통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그것에 관련된 문제는 얘하고 한 문제가 더 있긴 합니다. 보통 의심하는데 어느 부분을 의심하느냐? 저는 이 부분을 의심합니다. 수업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얘 잘 보세요. 롤러 내부인지죠. 특히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에요? 롤러 지점이죠. 이 부분만 다시 그린다라고 하면 다시 그려보면 롤러 지점은 제가 이렇게 잘라서 그렸죠. 바닥과 직각인 반력성분만 가질 수 있다고 했죠. 바닥과 직각의 수직 반력 오직.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과 무관한 수평 외력을 가하게 되면 그럼 얘는 어떻게 평형을 유지할 거야? 수평력 만들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만든다? 이렇게? 그러면 우력이 발생하는데 이 모멘트에 대해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처럼 한번 찾아보세요. 모멘트 어디서 만들 거야? 이렇게 있으면. 얘는 당연히 수평력 못 만드는 거고 롤러 지점이니까. 모멘트 반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없고 모멘트 단면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죠. 그 얘기는 미는 방향을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밀려버린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뭐다?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불안정. 불안정하다. 응?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문제는 불안정 상태니까 단순하게 판별 결과를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 교수님이 실수하신 거죠. 그렇다. 하나 더 꿀팁 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쪽에 내부인지가 있는 구조물 양 끝이 활절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 이 얘기 많이 할 텐데 다음 시간하고 물론 이런 뜻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 끝이
활절. 그 다음에 반드시 부재는 직선 부재만 가능합니다. 곡선 안 돼. 그때는 어떤 부재력만 가질 수가 있어요? 부재 축 방향으로, 이 방향을 부재 축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인장 또는 압축. 부재 축 방향으로. 오직 어떤 단면력만 가질 수 있느냐? 축력만 작용합니다. 인장 또는 뭐다? 압축 가능합니다. 됐나요? 네, 별력이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꿀팁은 이따가 곧 이어서 보게 될 거고요. 이어지는 다음 강좌 2강 때도 아마 이어서 이러한 관련 부분들을 제가 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얘기는 똑같은데 그걸 제가 어떻게 잘 쓰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S, 기출수 S 보도록 할게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네, 보시고 S 1번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확 뛰어 올라가죠. 판별 문제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트러스의 판별식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풀이 방법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트러스 간단하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연속성에 의해서 판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기본 트러스 삼각형 형태에서 그렇죠? 단순 트러스는 뭐라고 했어 제가? 활절 하나와 직선 문제 두 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트러스를 단순 트러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순 트러스는 제가 수업 때 내적 정정 상태라고 이미 증명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미 얘는 내적 정정이야. 내적 정정. 내적 정정. 내적 정정. 내적 정정.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나의 내부인지와 트러스 부재 두 개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엇갈린 형태 X자 모양 하나 나오면 몇 차라고 했어요? 얘? 내적 플러스 1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왜? 예, 직선 부재 내부인지 활절로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직선 부재는 뭐만 가질 수 있다? 오직 축력만 가질 수 있다. 즉 미지수가 하나 증가한다는 얘기야. 여기 5개. 미지수 1개 증가. 물론 이 미지수는 축력이겠죠. 그래서 1차 부정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몇 차 부정정이다? 2차 부정정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저는 이 문제 보자마자 2차인 게 눈에 보였어요.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재수없죠? 그 다음은 그려볼게. 그런 건 그런 거니까. 자, 외적은 언급하지 않을게. 외적 정정이죠. 단순 지지니까. 힌지 롤러 혹은 고정단은 외적 정정 상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내적 정정이죠. 최초 시작할 때는 내부인지 3개하고 트러스 부재, 직선 부재 3개 이렇게. 또 합니다. 하나 점 찍고 짠, 짠. 내적 정정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 점 찍고 2개 연결합니다. 내적 정정 맞죠? 또 하나 점 찍고 2개 연결합니다. 내적 정정 맞죠? 좀 지루했죠? 정정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점을 찍지 않고 얘처럼 그냥 크로스 부대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강절 아니야? 왜 강절이야? 엇갈린 형태일까? 이미 문제에서 트러스가 밝히고 있잖아. 트러스는 이렇게 밝게 얽혔다는 얘기야. 엇갈렸다는 얘기야. 즉, 꽉 용접된 게 아니라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떨어져 있다는 얘기. 이렇게. 1차. 하나 더 그려볼까? 몇 차에 이렇게 하면? 2차죠. 즉, 처음부터 이 구조물은 내적 2차 부정정 구조물이야. 정답 몇 번이었군요? 3번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은 이러한 방법을 증명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방법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우선 외적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외적은 정정 바로 쓸게요. 폐합수 몇 개입니까? 응? 폐합수 이렇게 보면 돼. 이거 지워볼게요. 자, 이 파란색을 지워서
폐압이 아까 어느 부분에 있었나? 그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빨간색도 지워서 바깥으로 당겨볼까? 이렇게 있다. 아이고. 아까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냐? 파란색. 파란색 이렇게 그으면 안 되죠. 이렇게 있다. 빨간색 뭐 이렇게 있다. 야, 내가 그린 게 더 헷갈릴 것 같아. 무슨 말인지는 알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 맨 처음에 폐합수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그 외에 얘네들 바깥 당겨서 보면 6개, 7개가 되는 거야, 폐합수가. 폐합수가 몇 개 있다? 7개죠. 7개. 개당 몇 차? 3차. 마이너스 구성력 해제수. 헷갈리니까 다시 그려놓을게요. 내가 여러분을 또 혼동스럽게 만든 것 같아. 미안. 내부인지가 있는 곳에서 부재치 빼기 1을 주면 여기 얘는 부재 아니야. 부재 2개죠. 빼기 1. 얘는 하나, 둘, 셋, 넷 빼기 3. 하나, 둘, 셋, 넷 빼기 3. 하나, 둘, 셋, 넷, 5 빼기 4. 대칭 빼기 4 빼기 1 빼기 3. 여기는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내부인지가 아니라 이렇게 커스된 부분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 교수님이 거기다 그냥 내부인지 그냥 그려놓은 거 아니야. 나머지 이렇게 그려놓은 얘기는 강절, 용접된 게 아니라 떨어져 있다고 보는 거야. 왜? 문제에서 이미 트러스가 밝히고 있잖아. 트러스의 정의와 가정 한번 생각해봐. 트러스는 뭐예요? 응? 직선 부재와 뭐만 연결되어 있어요? 내부인지로만 연결되어 있어야 돼. 용접되면 안 된다고. 이렇다. 그럼 다 계산하면 5 맞나? 8 11 14 15 19죠? 그러면 7, 3, 21, 19 빼면 얼마다 플러스? 그러니까 총 부정적 차수는 안 써도 되겠죠? 2차. 끝. 이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기출로또 S의 2번 문제는 17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좀 사실은 이제 다르긴 다른데 기출 문제니까 이게 좀 보편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일반성을 띠진 않아.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그렇죠? 들리는 부분까지만 보고 너무 부담스럽다라면 그냥 넘어가도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문제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외력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야. 방향성을 갖고 있어. 그럼 다른 문제는 판별식 문제 풀 때 외력이 있어요? 없죠. 그럼 외력이 없다는 얘기는 외력이 진짜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임의의 하중을 가정한다는 얘기예요. 임의의 하중. 임의의 하중은 뭐냐? 이렇게 모든 방향의 하중성을 다 띄고 있다는 얘기야. 물론 문제에서 트러스를 밝히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 하중이 작용할 수가 없죠. 반드시 내부인지 격점에만 절점에만 하중이 작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방향을 갖고 있잖아. 그 얘기는 무엇을 뜻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아까 배운 이 판별식의 모든 전제 조건은 임의의 방향, 그러니까 모든 방향성을 가진 하중에 대해서만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얘는 풀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FM들의 문제를 풀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부정정세 배웠는데 변일시법 생각해 보시면 평형 방정식만으로 풀 수 없는 미지수를 적합 방정식, 그러니까 처짐이나 처짐각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바라보게 되면 사실 크게 별거 없어. A씨의 시점의 처짐과 B씨의 시점의 처짐이 같다. 처짐식이 하나 쓰이거든요. 1차 부정정의야, 바로 보자마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야. 내 입장에서,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특징. 요게 처음 보는 한 번 쓰요, 한 번. 요거. 얘는 다른 거야. 어떻게 달라? 얘는 수직 수평력을 전달한다라고 하면 얘는 수직력만 전달하겠죠? 그렇다. 여기 위에 그린 거 괜히 이렇게 그린 거 아니야.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밀린다고. 떼보도록 할게요. 꿀팁 아닌 꿀팁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1차 부정적인 거 확인되죠? 여기 고정이고 여기 롤러 있으니까. 얘를 떼서 위로 들어서 이렇게 보라고.
얘면 힌지로 보잖아. 얘는 롤러로 보면 된다고. 아니, 갤보그 점을 풀 때 얘는 떼면 그러니까 자유물체도 그러면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잖아. 힌지 밑에는 자유 이렇게. 똑같이 얘는 제가 아까 힌지가 아니라 롤러라니까 떼면 롤러 이렇게 떼고 여기 자유 보면 1차 정정이죠. 고정 롤러니까. 그죠? 얘는 정정이니까 1차 정정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M대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푸는 게 원래 원칙적인 방법이야. 봐봐. 자, 고정단 미지 반력수 몇 개요? 하나, 둘, 세 개. 이거 쓰고 있는 거야. 롤러니까 몇 개? 한 개. 여기 전달받는 거니까 한 개. A점 몇 개 다시? 하나, 둘, 세 개. 고정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평, 외력 중에서 수평 성분이 없으니까 실제로 얘는 유효해 보여요? 무효. 이렇게. 그러면 미지 반력수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쓸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은 뭐가 있어요? 시그마 H는 무수죠. 없으니까. V는요? 시그마 모멘트는 하나, 둘, 셋. 3에서 빼기 요 두 개 조건식 2차를 빼면 플러스 1차. 다시 시그마 V는 0 하면 이거 두 개 구할 수 있죠? 얘를 알았다라고 하면 다시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니까 시그마 V는 0, 시그마 미지수가 세 개 아니라 두 개죠. 얘는 구했다가 구하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평형 상태가 되니까 뭐다? 정정입니다. 그렇다. 말은 복잡한데 내 말은 복잡한 게 아니라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별건 없습니다. 그냥 초급자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난 이 교수님이 누군지도 알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이 당시에. 그렇습니다. 다음 S3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와 다릅니다. 질문을 읽어보시면 불안정 구조물이죠.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불안정 구조물이 되겠어요? 부정력 차수 n이 0보다 작거나 또는 n이 판별 결과는 바로바로 쓸게요. 얘는 뭐냐면 정정. 이유는 롤러. 미지수가 몇 개예요? 3개. 왜? 그러니까 미지 반력수가 3개, 평면상의 평형 방정식수 몇 개? 3개. 정정입니다. 지금의 학습 목표는 아니니까 바로 쓰도록 할게요. 외적 플러스 1차, 내적 마이너스 1차니까 얘도 정정. 아까 연속성에 의하면 점 찍고 하나, 둘, 셋, 점 찍고 하나, 둘, 셋, 점 찍고 하나, 둘, 셋, 셋, 정정. 요건 좀 이따 문제풀 다시 한번 해볼게. 얘는 1차 부정정이야. 직접 해봐. 문제는 뭐냐? 원래는 전부 다 안정이 됐어야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점 배치 또는 부재 배치가 잘못된 경우는 불안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롤러 지점은 제가 방향성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반드시 바닥과 직각이야. 아까 제가 한번 적은 것 같은데. 롤러 지점은 바닥과 직각의 수직 발력만 성분만을 가질 수 있어. 무슨 얘기냐? 반드시 이 방향이야. 합력이 바닥과 뭐다? 직각. 물론 요거 되고 얘도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과 뭐다? 직각. 그 다음에 얘도 뭐다? 바닥과 직각. 근데 교수님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니야. 잘 보시면
반력의 합력의 작용선이 한 점에서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외력이 5점을 통과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 H는 0, 시그마 V는 0, 시그마 모멘트는 0. 평형 상태 유지할 텐데 문제는 5점을 통과하지 않는 작용선을 갖는다라고 하면 쭉 봐볼게요. 이렇게. 뭘 갖는다? 팔 길이에 의해서 회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왜? 반력이 원래는 R점이 0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5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 한번 써볼게요. 시그마 모멘트 5는 0 한다라고 하면 얘 0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왜? 얘 통과. 모멘트 만들어지지 않죠. 통과. 팔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팔 길이가 없어. 통과. 얘만 모멘트 있으니까 이 구조물은 이렇게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해 보인다는 얘기야.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얘는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 보도록 할게요. 얘는 원래 일자가 아니라 라이즈라고 하는데 이 트러스의 높이를 라이즈라고 부르거든요. 원래는 이 문제는 이렇게 그려야 돼. 살짝. 이렇게. 그러고 나서 요게 원래는 정석이거든요. 왜? 우리는 보통 탄성 구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좀 어려운 얘기야. 변이, 힘, 이제 기호 알래나? 여기 변이. 여기는 힘이다라고 하면 이 관계가 이 선형 관계에서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미소 변형 문제를. 근데 이렇게 일자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푹 빠져버려. 이걸 대변형이라고 부르는데 힘과 변이의 관계가 직선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보여.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변형. 우리는 뭐를 가정한다? 얘처럼 미소 변형을 가정한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중작용 전과 후의 모양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한다? 붕괴돼 버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빠져버리면서 밑으로 누르면 푹 꺼져버리면서 밑으로 뭐한다? 붕괴된다. 얘도 뭐다? 불안정입니다. 헷갈린다. 이 모양 자체를 그냥 외워버리세요. 얘밖에 없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볼만한 건. 알겠죠? 네. 얘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얘가 왜 정정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하나, 둘, 셋. 정정 맞죠? 정정 맞죠? 정정 맞죠? 정정 맞죠? 노란색만 보세요. 정정 맞죠? 여기까지 정정 맞습니다. 외적은 이미 정정이에요.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렇죠. 자, 아까 제가 절점, 내부인지를 활자를 그리지 않고 이렇게 직선무제만 연결한 몇 차 정정 구조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플러스 1차. 미지수 하나 증가한다. 충력. 미지수. 한개. 증가.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1차 정정 구조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얘 하나를 지웠어요. 그러면 아까 그렸다라고 하면 플러스 1차니까 지우면 이번엔 반대로 뭐겠어? 마이너스 1차가 되겠지. 다시 감소. 즉 합산은 뭐다? 얘는 정정 구조물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외력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발력. 이렇게 발력. 얘도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트러스 부재는 내부인지와 직선 부재를 갖고 있다. 내부인지와 직선 부재로 연결되어 있다. 트러스 부재. 반드시 뭐야? 부재 축 방향으로 축력만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잘랐어. 자, 잘라볼게. 자, 잘랐다라고 하고 오른쪽 볼게요. 축력만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예. 물론 이 방향은 상관없지만 예. 어쨌든 수평력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그마 V는 0을 하게 되면 추진력에 대한 알짜함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얘 수진력이잖아. 근데 얘는 수평력이니까 완전히 독립적인 성분이죠. 그러니까 얘를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 붕괴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얘도 뭐다? 결국 판단하면 불안정이 된다는 얘기야.
나보고 어떻게 알았냐? 원래는 다 모든 부분을 의심해야 되고요.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경험은 제가 이론 노트나 수업 때 말한 얘가 답니다. 다른 거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그럼 얘는 왜 불안정 아니냐? 항민아, 아까 예측 한번 해봐라. 해보라 마나 얘가 전부 다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야.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미 얘는 짱짱하다는 얘기야. 내 경험을 바라봤을 때 얘는 불안정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처음에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왜? 이걸 여러분이 한두 번 공부하지 않고서 이걸 의심이 되겠어요? 딱 보면 의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출노트 N이 아니라 S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야. 이게 어려워. 이따 한 문제 더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답니다. 걱정하지 마. 긴장하지 마. 쫄지 마. 어차피 기출문제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대다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불안정 상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노트에 보면 몇 가지 더 있죠. 그런 것도 보시면 크게 걱정할 바는 없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가능하면 이런 노트에 나와 있는 예시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남아있는 문제 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비법 4번에 보시면 기출노트 S에 006번이 아니라 005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7파에 준비되어 있는 두 문제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기출노트 S의 4번 문제, 23도 국가의 7번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9급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응용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기출노트 S의 5번 문제, 보통 자유도는 제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한 문제 정도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읽어보세요. 불안정 구조물을 찾는 문제죠. 23도 국가 7급 문제입니다. 보기 1번은 어려운 건 아닌데 복습차에서 간단하게 빠르게 제가 판별 결과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외적 부담 차수를 보게 되면 힌지 롤러니까 우리 두 개, 한 개 미지발력수죠? 한 개. 다 합치면 3, 4, 5, 토탈 5개에서 평면상의 평면 방지수는 3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외적 몇 차다? 플러스 2차. 또는 이제 눈썰미 있는 분들은 단순 지지 3개죠. 이것을 평형 방정식수와 퉁 쳐버리고 그냥 미지발력수 2개만 남아있다고 봐서 2차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내적은 폐합수가 없습니다. 0 곱하기 3차. 마이너스 구성력 해제수는 어느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죠. 각각 빼기 2하면 마이너스 2차. 총 부정적 차수는 이 두 개 합산된 결과니까 0차. 즉 정정입니다. 참고로 아까 내부인지 있는 곳에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계산하시는 분이 있는데 계산해서 상관없으나 얘는 부재가 아닙니다. 얘 제외하고 부재수가 하나다 보니까 부재수 빼기 1을 하면 그냥 0이 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얘는 다릅니다. 보통 제가 힌지 지점이나 롤러점 끝에는 내부인지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처럼 내측은 다릅니다. 내측은 어떻게 다르냐? 만약에 내부인지 달려있다고 하면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즉 내부, 내측, 롤러. 얘는 내측 힌지 지점의 정확한 그림입니다. 두 번째 거는 안 해도 될까요? 3할절, 아치, 3인지, 아치는 얘는 뭐예요? 정정 구조물이죠. 세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얘가 정답인데 얘가 왜 불안정일까요? 제가 어느 부분을 의심하느냐? 바로 이 트러스 부재 부분을 의심합니다. 아까 제가 꿀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러스 부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부재 축 방향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어. 뭐만 가질 수 있다? 오직 축력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제가 잘라서 오른쪽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런데 얘 롤러 지점이니까 바닷가 어떤 방향의 반력성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직각 방향. 근데 얘는 트러스 부재를 자른 거니까 어떤 방향? 부재 축 방향으로 인장이나 압축을 가질 수 있죠. 아니 얘만 보고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외력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지점에 뒀다라고 하면 R자임이 0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R자임이 0의 상태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요점이 5점이다라고 하면 제 말은 시그마 H는 0, 시그마 V는 0, 시그마 모멘트 5점에서 평형 방정식이 성립할 수 있냐는 얘기야. 결론은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지. 왜? 5점에서 모멘트 계산하게 되면 외력 통과, 수직 발력 통과, 유일하게 모멘트 일으키는 건 얘인데 얘가 지금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즉 얘가 회전을 만든다는 얘기야. 말은 복잡한데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증명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붕괴시켜보라고 합니다. 밀어보란 얘기야. 밀어보고 밟아보고 눌러보고 이렇게 해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보통 얘를 밀어버리게 되면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왜? 이 부분이 롤러 지점이니까 버티지 못하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면 항민님, 항민아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이걸 시험장에서 확인하느냐? 얘 구급 기출에 있었습니다. 경력이 있다는 얘기야, 경력이. 응?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안정 구조물은 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이미 제가 수업 때 다 얘기한 거 말고는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의심하고 눈여겨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아니죠. 왜 아닐까? 응? 어떻게 붕괴시킬래? 옆으로 밀어서? 얘가 힌지인데 밀면 힌지가 수평발을 다 저항하겠지. 뭐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그래도 소용할 수가 소용이 없죠. 왜? 이 부분을 잘라서 이쪽 방향만 저항한다 할지라도 얘가 밀면 이 미는 힘은 이렇게 평형 유지하면 되는 거고 우력은 다시 얘하고 얘가 평형을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다? 안정 상태야. 물론 판별 결과는 굳이 따져본다고 하면 정정이죠. 외적 있죠? 얘 정정이야, 정정. 그럼에도 뭐다? 불안정 상태다. 그 얘기죠. 뭐 할 때. 응? 그렇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년 지방구급 2차 문제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약간 허를 찔린 문제였어요. 왜냐면 흔히 묻는 문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나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시면 3차원 공간에서 제가 3차원 공간을 그려놨습니다. X축, Y축, Z축 이렇게 그려놨죠. 한 절점이 가질 수 있는 한 개의 절점이 가질 수 있는 독립변이수 혹은 뭐라고 부르냐? 운동학적 부정전 차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전공자분들.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다 같은 얘기야. 그러면 뭐냐? 독립변수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변이수야. 힘이 아니라 변이야. 변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X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 얘가. 한 개의 절점이 X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죠. 즉 델타 X. 마찬가지 방법으로 Y방향도 움직일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Z방향도 움직일 수 있죠. 또 뭐도 가능할까? 얘 절점이 회전도 가능하겠죠? 얘는 지금 입방치야 원래는 이렇게. 얘가 이렇게 회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도 회전할 수 있죠. Y축에 대해서도 회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Z축에 대해서도 회전할 수가 있죠. 즉 운동학적 부정전 차수 독립변이 성분의 수는 총 몇 개다? 이렇게 해서 몇 개요? 6개야. 만약에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원래는 어려워. 맛보기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질문은 똑같아. 2차원이야. 그러면 한 개의 절점은 얘는 뭐가 될까 이때는? 델타 X, 델타 Y. 맞잖아. 델타 Z는 없겠지. 축이 없으니까. 대신 뭐는 있을까? 세타 Z. 그냥 뭐 세타라서 상관없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응? 평면상인.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문제를 더 어렵게 내잖아요? 한두 끝도 없어.
이번에는 2차원에서 한 개의 절점에라 한 개의 부재. 대신 축광성이 무한대다. 그 얘기는 축 변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몇 개일까? 아까 얘는 하나, 둘, 셋. 얘는 마찬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된 거고 이렇게.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그런데 축광성이 무한대다. 하나는 독립이고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2cm만큼 움직였다. 그럼 얘도 오른쪽으로 2cm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독립이지만 둘 중에 하나는 종속 따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지워야 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때? 어렵지? 그 제가 보통 수업 때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가성비가 떨어지고 잘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한 문제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는 뭐 세 개잖아. 또 알아? 교수님이 넘겨봤을 때 한 번 또 복고 문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정도만 보신다고 하면 요 세 개야. 평면상에서는. 충분히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간극 없이 점수차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판별입니다. 얘보다 더 중요한 건 판별이죠. 판별 문제 잘 풀어보시고 최근에 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가끔 있거든요. 드문드문. 그때는 불안정 문제 나오니까 불안정은 겁먹지 말아라. 제가 수업 때 말했던 예시와 이런 노트 나와 있는 예시 보시면 그게 다입니다. 알겠죠? 그게 아닌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풀기 어려워요. 왜? 그걸 누가 다 경험하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알겠죠?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1강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보완을 해서 2강부터 더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